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니마입니다.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트코인 현황은 4,500만 원 후반대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가격대인 4,600만 원 정도에서 조금 더 하락한 모양새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알아볼 뉴스는 미 연준 테이퍼링 언급의 가상자산 일제 하락, 이 기사입니다. 16일 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의회 결과가 발표된 이후 미국 증권시장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연준은 FOMC에서 공개한 점도표를 통해 오는 2023년 두 차례 금리 인상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내년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이후 점진적인 테이퍼링 정책으로 선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미국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기존 2.4%에서 4.4%로 올랐다. 금리와 물가 상승에 따라 증권과 가상자산 등 고위험 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투자 방향이 선회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강해졌다. 미국 증권가는 이 같은 연준의 FOMC 결과 발표에 즉각 반응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65.66포인트 하락한 34,033.67을 기록했다. S&P 500 지수 역시 하루 전보다 22.89포인트 내린 4,223.70으로 하락했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즉시 반응을 보였다. 17일 오전 9시 30분 코인 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3.41% 하락한 38,554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는 전일 대비 0.26% 오른 4,54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5.12%나 하락한 2,394달러, 바이낸스 코인은 3% 내려간 351달러, 도지코인은 2.54% 하락한 0.3달러, 에이다는 2.97% 내린 1.49달러, 리플은 1.84% 하락한 0.84달러, 폴카닷은 1.36% 내린 23.42달러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시총 톱10 종목 모두가 1에서 5% 수준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네. 어제 연준에서 이제 정례회의 마치고 금리 인상 계획이 2023년에 이제 있다 하니까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것 같았는데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이나 코인 시장들도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하면 사실상 내년부터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하고 점진적인 테이퍼링, 재정 긴축 방향으로 선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금리도 오르고 그에 따라서 물가도 오르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위험 자산, 증권이나 코인보다는 은행 등의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 방향이 좀 옮겨질 수는 있겠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시장이나 코인 시장이 아예 완전히 축소가 되거나 죽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기사에서도 보신 것처럼 아직 금리 인상이 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는 부분이죠. 그래도 말을 했으니까 하는 방향 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가기까지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주식시장이나 코인 시장에서도 상승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두려워하지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금리 인상하기 전에 그러면 크게 한번 파티하자 해서 진짜 대규모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7일 날 바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 또 연기 기사가 나왔네요. 저는 발표일이 오늘이라서 한국에서는 내일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발표 결과가 일찍 나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자산운용사 바네크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 승인을 또다시 연기했다. 비트코인 ETF는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만들어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든 파생 상품이다. SEC가 16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바네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SEC의 조치에 따라 바네크 비트코인 ETF에 대한 의견 접수를 위해 35일간 승인을 미루게 된다. 사실상 비트코인 ETF 승인을 연기한 셈이다. SEC의 바네크 비트코인 ETF 의견 접수를 위한 문서에서 비트코인 ETF가 시장 조작이나 시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안,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투명성에 대한 견해, 비트코인과 관련된 환경이 2016년 이후 바뀌었는지
등을 묻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한편 SEC는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45일, 90일, 60일 단위로 최대 240일까지 마감일을 연기할 수 있다. 바네크는 지난 1월에 제출한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철회한 후 올 3월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SEC는 지난 4월 바네크의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6월 17일로 연기한 바 있다. ETF가 또다시 승인 연기가 되긴 했는데 좋은 방향으로 연기가 된 것 같은데요. 바네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공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러면 SEC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론을 좀 수렴하겠다 이런 뜻 같은데 과연 좀 우호적인 의견이 많을지 아니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지 그래도 바네크가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만큼 바네크 ETF가 일요가 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또 결과는 35일 후로 미뤄졌기 때문에 그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새 이제 화제가 되는 코인 상장 폐지 관련한 부분에서 잠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빗썸도 자코인 정리, 투자자 손실 가능한 대량 처분 계획 없다. 빗썸이 2개 가상자산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4개 가상자산 거래 지원 종료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대량 거래 지원 종료,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빗썸은 아펙스 람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비트코인 캐시 ABC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을 해제하고 에터니티, 오로라, 드래곤 메인 DVP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아펙스에 대해 최근 사업 및 개발 진척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자체 플랫폼 운영만 유지되는 상태에서 계속적인 시세 하락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이유를 밝혔다. 그 외에도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이 기사의 핵심은 이겁니다. 빗썸은 최근 특급법 신고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유 불명의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가 진행되고 있다. 빗썸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상장 시와 동일한 엄격한 내부 기준에 의해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대량 거래 지원 종료 및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서 본 것처럼 빗썸은 대규모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나 폐지는 이제 안 하겠다는 생각인데 이게 좀 업비트와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빗썸에 나와 있는 공지입니다. 업비트와는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일정을 예전부터 올려놓고 그때그때 업데이트 한다는 점이죠. 좀 전 기사에서 봤던 그 네 종목은 오늘 당장 정해진 게 아니고 4월 23일 날 이미 발표를 했던 겁니다. 에터니티, 오로라, 드래곤 메인 DVP 4월 23일하고 5월 20일에 투자 유의 지정을 이미 했던 거예요. 이 발표를 오늘 한 거죠. 그리고 오늘 투자 유의 종목으로 2개를 지정을 했어요. 아픽스와 람다. 이거는 언제 결정이 되냐? 7월 3주차에 이제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주면 이렇게 일정도 있고 나름대로 심사도 할 거고 투자자들도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번 업비트 사건처럼 이렇게 뒤통수 맞는 일들은 없을 텐데 빗썸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도 고머니, 소다코인, 프레시움, FNB 프로토콜, 퀸비 이거는 지금 투자 유의 지정돼서 심사하고 있는 중이고 고머니 같은 경우도 6월 4주차 이거는 7월 1, 2주차 때 이렇게 발표를 한다 하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점은 업비트가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사에서도 이제 코인원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일방적인 상장 폐지 조치는 안 한다고 하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업비트가 30종의 암호화폐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할 때 암호화폐 투자자의 패닉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수의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원이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는데 코인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인 거래 종료는 없다. 그리고 상장 및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코인원 같은 경우에 다수 암호화폐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상장 폐지 조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지금 특검법에 따르면 상장되어 있는 코인의 수가 많을수록
거래소에 분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비트 사건이 그만큼 문제가 좀 많았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39.75인데요. 거의 중립에 근접했죠. 저번에 이제 진짜 공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7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많이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던 중이었으니까 곧 중립을 지나 이제 탐욕적으로 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네, 뭐 하여튼 현재 시장은 뭐 그렇게 커다란 악재도, 그렇다고 뭐 눈에 띄는 호재도 없는 상황에서 소폭 상승과 뭐 하락을 반복하는 뭐 그런 장세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월 17일이 지났습니다. 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뭐 ETF 승인도 또 연기가 됐고, 뭐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났네요. 뭐 계속 비슷한 선에서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데 언제쯤 한번 큰 상승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투자 내역은 아직 뭐 그대로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지정했던 가격들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뭐 매수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더리움 275만원, 에이다 1670원, 스텔라루면 367원. 아마 그 가격이 다시는 안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아직 시장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있어 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뭐 오늘 영상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내일 또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탈출기의 미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